뭐 센 기준으로는 2단원입니다. 센과 그 RPM 프린트 나눠준 걸 뭐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볼 거예요. 상용 로그. 상용이라는 말이 뭐겠어? 자주 쓰인다 이런 표현이야, 그치? 자주 쓰이는 로그가 있는데 그 녀석이 미치 10인 로그. 미치 10인 로그를 우리 미치 10을 생략해서 그냥 로그 X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미치 10인 로그는 전부 다 그냥 상용 로그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왜 미치 10인 로그가 자주 쓰이냐면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수체계가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만든 수체계를 쓰잖아, 그치? 이걸 십진법이라고 부르거든. 이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미치 10인 로그가 자주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로그 1은 빵이겠죠? 진수가 1인 로그는 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밑 쓰지 않아요. 자, 로그 10이 얼마일까요? 1이겠죠? 로그 10에 10입니다, 지금, 그치? 로그 100이 얼마일까요? 이겠죠? 로그 1000이 얼마일까요? 이런 규칙을 갖고 있겠지. 마찬가지로 로그.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0.1이 얼마일까요? 자, 로그 0.1은 로그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에요. 그쵸?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이에요. 로그 0.01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2예요. 로그 0.02는 얼마일까요? 아니, 뭔 소리야? 0.001은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n이 정수일 때 로그 정수라는 말은 음의 정수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음의 정수도 상관없는데 얘가 n이에요. 로그 10의 n승. 이건 언제나 값이 n입니다. 그렇죠? n 앞으로 내려오면 0.01이라는 건 0.001이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1000분의 1이기 때문에. 그치? 100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어서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갖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로그는 왜 탄생하기 시작했냐? 그 지수의 표현의 보완을 위해서. 상용 로그는 로그보다 엄청 나중에 생긴 녀석이야. 엄청 나중에. 옛날에 컴퓨터도 없고 계산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 그 당시에는 계산을 어떻게 했을까? 이미 수학은 충분히 많이 발전된 상태였거든. 그렇잖아? 건축물 생기고 막 다리 생기고 그러려면 수학이 필요하단 말이야. 측량이란 게 필요하잖아. 길이를 재고, 그치? 높이를 재고, 무게를 재고 이런 측량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면 숫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치? 그렇잖아. 계산기보다 컴퓨터보다 건물, 벽돌 건물, 뭐 철제 건물 이런 것들은 철제 다리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옛날부터 있었다고, 그치? 그럼 엄청 큰 무게 단위, 큰 길이 단위, 큰 넓이, 부피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옛날에 수학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었냐면 제자들, 그 계산하는 알바 같은 애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계산 알바. 자, 내가 뭐 썼으니까 너 이거 계산해서 얼마인지 알려줘. 옆에서 막 열심히 계산하는 거야, 손으로. 이러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고 오래 걸리잖아, 그치? 그래서 어떤 녀석이, 뭐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어. 어떤 녀석이 이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엄청 큰 숫자와 작은 숫자의 어림 계산하는 이 수체계, 계산 체계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왜?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 얼마라고 알고 있어? 8,800? 뭐 대략 얼마겠지? 이게 봐봐, 8,824m 라고 하면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실제 높이가 8,824.0000m 이렇게 돼 있을까 지금 딱? 그러지 않을 거지. 뒤에 뭐 세부적인 조그마한 미리미터, 센티미터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관심 있나? 거기까지는 관심 없다고 해. 엄청 큰 수는 그 뒤에 그 엄청 작은 그 이 일부분에 해당되는 이만큼은 크기가 차이가 나도 크게 상관없단 말이야, 그치? 이해돼? 즉 엄청나게 큰 수들은 뭐 어디 정도에만 관심이 있어. 몇 자리 숫자인지와 아니면 그 다음 맨 앞에 숫자는 몇인지. 이해돼? 아니면 좀 맨 처음 몇 개 숫자만 관심이 있어. 이해돼요? 이해돼?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뭐 이런 거 막 마이크로미터 막 그런 단위 들어봤나? 마이크로미터 엄청 작은 수 단위잖아, 그치? 이게 얼마나 작대? 하고 막 TV 뉴스 이런 거 보면 뭐 10의 마이너스 8승 뭐 이런 표현들이 막 나와. 걔도 한 치의 오차 없이 10의
막 한치의 오차 없이 0.0000001이라는 얘기냐? 그러진 않을 거라고. 어떤 길이를 쟀을 때 0.1 마이크로미터라고 했을 때 뭐 걔가 이렇게 되진 않을 거야. 뒤에 세부 자리가 뭔가 더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크게 관심 없어. 왜? 너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됐니? 즉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1이라는 게 등장하며, 아니면 여기가 뭐 3이 등장하며, 이 숫자가 얼마며 얘가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 등장하는지, 이 정도만 관심이 갖는다. 오케이? 즉 상용 로그는 언제 써먹는 거냐면 엄청 큰 수 또는 엄청 작은 수에 어림 계산하는 게 최초 발생 목적이야. 이해돼? 이해돼? 그래서 그걸 배울 거야 오늘. 뭔 말인지 알겠니? 그걸 배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이 되는 숫자, 딱 정수로 딱딱딱딱딱 떨어지는 숫자들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야지만 10에 로그 1537. 로그 1537은 로그 1000보다는 큰 숫자고 만보다는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얘가 4잖아. 그치? 얘가 3. 얼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게 3. 얼마겠구나. 뭐 이런 걸 대충 찾을 수 있다고. 또는 내가 어떤 로그 x 값이 뭐 5.17 이렇게 나왔어. 그랬을 때 x는 대략 얼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엄청 큰 숫자를 로그라는 표현을 위해 좀 간략한 숫자로 표현해서 바꿔서 계산하는 요런 파트예요. 이 파트가. 근데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어요. 알았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상용 로그들은 항상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냐면 n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여기서 n은 뭐냐면 정수여야 돼. 반드시. 여기서 이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인 숫자여야 합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까?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겠지. 그치? 0 이상 1 미만이니까 뭐 소수 0. 얼마 되는 숫자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까? 소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쵸? 얘를 이름이 정수 부분이에요. 정수 부분. 이 알파는 이름이 소수 부분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어. 고등학생들이 너무 헷갈려 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원래 이름은 지표라는 거예요. 소수 부분도 원래 이름은 가수라는 거예요. 혹시나 나중에 대학생 때도 수학을 할 것 같은 친구들을 위해, 또는 옛날 수학 문제집을 혹시 니네가 풀 기회가 있으면 그런 문제집은 다 아직도 지표, 가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뀐 지 몇 년 안 됐어요. 나 고등학생 때도 이렇게 배우다가 바뀐 지 이제 한 10년 됐나?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지표, 가수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 지표와 가수를 가지고, 즉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어떻게 찾느냐? 책 맨 뒤를 볼까? 답지보다 더 뒤에 메모장 앞에 상용 로그 표라는 게 있어요. 상용 로그 표가 한 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1, 2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케이? 이 상용 로그 표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수라는 글씨가 있고요. 0, 1, 2, 땡땡땡 해서 이 자리에 가로로 9까지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쪽으로 1.0, 1.1, 1.2, 땡땡땡 해서 다음 장까지 쭉 이어져 있거든. 어디까지? 9.9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까지 쭉 이어져 있죠. 사실 상용 로그 표가 더 있는데 뭐 여기까지만 써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가로에 있는 숫자는 분필은 다 어디다 갖다 팔아먹고, 가로에 있는 이 숫자가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얘는 그 앞에 붙는 녀석. 얘가 앞. 편의상 그냥 이렇게 붙을게. 앞뒤. 뭔 말이냐면, 자, 표에서 이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 찾아볼래? 1.2하고 9가 만나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녀석. 뭐라고 써 있어? 점 뭐뭐뭐뭐 써 있을걸? 점 1106 이렇게 써 있지 않아?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 로그, 상용 로그 믿진 않습니다. 1.29가
0.1106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얘가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소수, 그 맨 뒤에 붙는 얘가 진수에 들어가는 녀석이고, 그 진수를 갖는 상용 로그 값이 점, 앞에가 무조건 다 0이에요. 0.1106이다. 이런 얘기.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그럼 지금부터 표에서 로그 5.13, 로그 7.81, 로그 9.35 좀 찾아볼까요? 각자 내가 랜덤으로 아무나 지목해서 대답을 시킬 거예요. 알았죠? 뭐 어디다 적을 필요까지는 없고요. 표 보고. 자자자자자자자자. 성민아. 자, 로그 5.13 얼마야? 0.7093. 그렇지. 0.7093. 아, 0.7106. 오, 잠깐 내가 5.13. 5.13. 이 7101, 그치? 7101, 그쵸? 혜원이? 혜원아. 네. 두 번째 거, 7.81. 0.8927. 7.81이, 0.8927 맞네요. 그쵸? 8927. 자, 9.35는? 9.35 누가 할래? 옆에, 혜원 옆에. 9.35? 표 보고 대답해서 표 보고. 뒷장. 0.97. 그렇지. 얘가 0.9708.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표 보는 거 자체가 어렵진 않지. 그치? 표 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문제점은 이 표에서 그럼 찾을 수 있는 제일 큰 녀석이 뭐야? 9.99야. 그치? 제일 작은 녀석은 로그 1.00이고요. 그쵸? 근데 로그 11이지? 그래 안 그래? 따라서 표에서는 0. 얼마 얼마인 애들밖에 못 찾아. 이해돼? 즉 정수 부분이 빵이지. 전부 다 0. 얼마 얼마라는 건 정수 부분이 다 빵인 거잖아. 그치? 정수 부분이 빵인 녀석밖에 못 찾죠. 그쵸? 그럼 정수 부분이 빵이 아닌 녀석들, 즉 이제 이런 애들을 어떻게 찾는지가 되게 중요해. 로그 51.3 뭐 이런 애들은 어떻게 찾을 것이며, 표에 없잖아. 로그 935 이런 애들은 어떻게 찾을 것이며, 로그 1290 이런 애들은 어떻게 찾을 것이며, 또는 로그 0.0781 이런 애들은 어떻게 찾을 것인지가 되게 중요한 거지. 모든 값을 다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 표가 더 있지 않아. 이 표만 가지고 다 찾을 수 있어. 자, 지금부터 무슨 짓을 할 거냐. 로그의 성질 중에 로그 x 미친 생략이에요. 미친 생략 12 생략된 거예요. 로그 y 얘가 진수끼리 곱으로 로그 x, y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그치? 자, 우리가 좀 전에 이 자리에 있던 거 어디 갔어? 로그 10의 n승 얘가 n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10의 n승을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모든 숫자를 다 어떻게 분리를 할 거냐면 로그 k 곱하기 10의 n승꼴로 다 바꿔줄 거야. 그때 요 k는 뭐냐면 표에서 찾을 수 있는 값. 표에서 찾을 수 있는 값은 1.00부터 9.99까지만 찾을 수 있어. 그치? 그치? 1.00부터 9.99 사이의 숫자 하나로 바꿔주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하나씩 해볼게. 자, 그러면 51.3은 표에 없지. 그럼 표에서 찾을 수 있는 건 5.13이겠지. 그치? 즉, 로그 5.13 대신에 곱하기 10이라고 써야 얘가 얘랑 똑같은 거일 거 아니야. 그럼 진수의 곱은 로그의 덧셈으로 바꿀 수 있어요. 로그 5.13 더하기 로그 10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로그 10은 얼만데? 1. 로그 5.13은 얼마였어? 0.7101 얼마겠어? 1.7101 이겠지. 이런 식으로 찾겠다는 거야. 두 번째 935도. 그럼 표에서 찾을 수 있는 값은 로그 9.35 찾을 수 있지. 그치? 표에서 찾을 수 있는 값이 이름이 뭐지? 연우야 봐야지. 집중해서 봐야지. 다 알아도 보세요. 자, 9.35 곱하기 100이라고 써야 계산이 처음 수가 똑같겠지. 그치?
근데 그럼 요 녀석은 로그 9.35 더하기 로그 100이라고 쓸 건데 로그 100은 얼마야? 2고 로그 9.35는 얼마야? 0.9708이니까 2.9708 이렇게 쓰겠지. 이해됐니? 바로 얘 해볼게. 바로 얘 0.0781도 로그 7.81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2승이라고 써야겠지. 왜? 얘는 100분의 1을 곱해야 되잖아. 그치? 100분의 1이 10의 마이너스 2승이지. 그치? 자, 그럼 요 녀석은 로그 7.81 더하기 로그 10의 마이너스 2승이지. 그치? 얘 얼마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플러스 0.8927이라고 쓰겠지. 이렇게 쓰면 안 돼. 마이너스 2.8927. 이거 아니다. 그치? 마이너스 1.3은 마이너스 1 빼기 0.3이잖아. 그치? 얘 보고 마이너스 2.8927이라고 쓰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럼 얘 계산해서 쓰냐? 보통 계산해서 쓰지 않아요. 왜? 항상 이런 꼴로 정리해 놓길 원하거든. 대신에 양수일 때는 그냥 얘가 2.9708이라고 쓰면 정수 부분이 2고 소수 부분이 0.9708인 게 그냥 바로 보이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잖아. 그치? 정수 부분이 음수인 녀석이 조금 문제야. 그래서 따로 더하지 않고 보통 그냥 이렇게 뭐 더하기 뭐 이렇게 따로따로 써놓습니다. 심지어 문제에서 합쳐져 있는 것도 니네가 따로따로 찢어서 보기 이쁘게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알았죠? 이해됐니? 이해됐니? 그럼 매번 이걸 이렇게 찾기가 힘들어서 조금 정리를 해놓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야. 이거 있잖아? 3초에 하나씩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놓을 거예요. 자, 내가 몇 개만 더 찾아볼게. 자, 몇 개만. 자, 표에, 표 보고 로그, 3.14, 4969, 로그 3.14가 0.4969. 자, 지금부터 연습장에 다음 값을 전부 다 찾습니다. 로그 31.4 로그 314 로그 3140 3개 더 할 거야. 로그 0.314 로그 0.0314 로그 0.00314를 각자 전부 다 찾으세요. 알았죠? 여기까지 지금 열심히 다 들은 애들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알았지? 자, 5분 드릴게요. 5분. 내가 이 문제를 직접 손으로 시켜보는 이유는 규칙을 좀 찾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시켜본 겁니다. 자, 얘 얼마 나오니? 몇 더하기 몇이라고 불러. 정수 부분 얼마? 1. 소수 부분은 4969. 자, 얘는 정수 부분 얼마? 2. 소수 부분 0.4969. 얘는 3. 0.4969. 자, 질문. 5.4969가 나오는 이 진수는 몇일까요? 요 숫자 31만 4천이 들어가겠지. 그치? 이해됐나? 이해됐나요? 자, 이쪽 세트랑 오른쪽 세트, 왼쪽 세트를 내가 나눌 건데 이 왼쪽 세트는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지금 진수가 1보다 크죠 지금. 그치? 진수가 1보다 큰 녀석들 세트입니다. 자, 이쪽 얘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플러스 0.4969 이렇게. 얘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플러스 소수 부분 똑같고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소수 똑같아.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로그 0.000314는 얼마야? 마이너스 4 플러스 0.4969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즉 정수 부분 n의 성질, 즉 로그 x의
정수 부분에 대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진수가 1보다 클 때와 두 번째 진수가 0과 1 사이 숫자로 나뉠 겁니다. 진수가 음수는 못 되죠. 그렇죠?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진수는 양수여야 됐고 x가 1은 왜 안 하냐? 로그 1은 얼마겠어? 빵이야 그냥. 그치? 진수가 1인 로그는 빵이니까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 볼게요. 봐봐. 우리 이런 거 흔히 몇 자리라고 불러? 몇 자리 수야 이거? 세 자리 숫자라고 부르지. 여기서는 자릿수에 대한 얘기를 물어볼 때 소수점 위에만 세면 돼. 몇 자리 숫자야? 두 자리 숫자야. 몇 자리 숫자야? 한 자리 숫자야. 자, 자릿수를 봐야 돼. 진수가 1보다 클 땐 자릿수를 보세요. 한 자리 숫자 정수 부분 얼마? 빵. 두 자리 숫자 정수 부분 얼마? 1. 세 자리 숫자 정수 부분 얼마? 2. 네 자리 숫자의 정수 부분 3. 여섯 자리 숫자니까 정수 부분이 5.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즉 정수 부분보다 자릿수가 하나가 더 많아요. 그렇죠? 자, x가 1보다 클 때는 그럼 x가 n 자리수이면 로그 x의 정수 부분은 n-1이다. 그쵸? 두 자리 숫자의 정수 부분 1, 세 자리 숫자의 정수 부분이 2, 그치? 다 여섯 자리 숫자의 정수 부분이 5 이렇게 나왔으니까 n 자리수일 때 정수 부분은 n-1이다 이거야. n 자리 숫자일 때 n-1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저 왼쪽 1보다 큰 녀석들에 대한 규칙. 자.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표현 배웠지? 0.1, 2, 3, 4 뭐 이런 숫자 있다고 할 때 얘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이렇게 부르죠. 그쵸? 얘를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 소수점 아래 넷째 자리 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치? 자, 진수가 1보다 작은 녀석들, 진수가 0과 1 사이 숫자인 녀석들. 보면 봐봐. 정수 부분이 -1이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가 3이야. 그치? 처음 0이 봐봐. 여기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 지금 정수 부분이 -2지. 그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는 빵이야. 둘째 자리부터 0이 아닌 숫자가 나와. 이해돼? 정수 부분이 -3이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0이고 셋째 자리에서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오지. 이해됐니? -4야. 넷째 자리에서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오지. 그치? 이해돼? 이해돼? 이 규칙. 언제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에 대한 규칙을 보는 거지. 언제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냐. 자, 즉 x가 0과 1 사이 숫자. 자, 지금 진수가 0과 1 사이 숫자인 녀석은 정수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음수야. 그치? 이해됐니? 즉 그럼 x가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면 말이 좀 길어요. 그렇죠? 로그 x의 정수 부분은 -n입니다. 즉 소수점 아래 첫째, 둘째, 셋째 자리에서 0이 아닌 녀석이 나온 녀석 정수 부분은 -3이다 이 말이야.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온 녀석은 정수 부분이 -2란 얘기야. 이해됐니? 소수점 아래 n번째에서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면 로그 x의 정수 부분은 -n입니다. 이 규칙을 잘 보고 헷갈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 뭐가 되게 헷갈리냐면 애들이 자, 그래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3이야. 그럼 내가 x가 몇 자리 숫자야 물어봤더니 이게 1 차이 났었는데 이게 두 자리였나 네 자리였나 이걸 순 방향을 헷갈린다고. 오케이? 헷갈리면 안 돼. n자리수일 때 n-1이야. 정수 부분이. 알았지? 자, 질문. 로그 154
정수 부분 얼마야? 2야. 왜? 몇 자리 숫자야? 세 자리 숫자야. 그치? n자리 수의 로그의 정수 부분 n-1이야. 알았지? 자, 다시 로그 35415. 자, 35,415. 자, 얘 정수 부분 얼마겠어? 4야. 몇 자리 숫자니까? 5자리 숫자니까. 그치? 로그 71.3. 자, 얘 정수 부분 얼마야? 1이야. 왜? 몇 자리 숫자야? 2자리 숫자로 보는 거야. 그치? 정수. 소수 부분 뭔가 있겠지. 그치? 소수 부분 뭔가 있을 거야. 자, 로그 0.003. 정수 0.0004. 자, 얘 정수 부분 얼마야? 마이너스 4. 그치? 넷째 자리에서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니까 정수 부분 마이너스 4. 소수 부분 뭔가 몰라 있을 거야. 오케이? 됐어요. 찾을 수 있겠어요? 찾을 수 있겠어요? 자, 이게 정수 부분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소수 부분에 대한 성질은 그럼 로그 x의 소수 부분 성질. 소수 부분은 뭐랑 연관이 있어? 자, 그럼 여기에 소수 부분이 바뀌려면 이 소수 부분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 내가 상용로그 표를 바라보는 지점이 바뀌어야 돼. 그치? 3.14가 아니라 상용로그 표에서 뭐 3.57 이렇게 관찰을 해야 소수 부분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소수 부분은 누가 결정을 하냐면 숫자의 배열이 결정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3.14나 31.4나 314나 3140이나 0이 아닌 숫자의 배열을 보면 3, 1, 4 순서대로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표에서 전부 다 3.14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여기도 0.314나 0.0314나 숫자 배열이 3, 1, 4 순으로 나오는 건 표에서 전부 다 그 3.14를 쳐다볼 거 아니야. 그치? 즉 그럼 그 소수 부분이 바뀌기 위해선 상용로그 표에서 쳐다보는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숫자의 배열이 달라져야 돼.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그리고 상용로그 표 다시 펴봐. 다시 펴봐. 자, 다시 펴보면 첫 번째 줄부터 가로줄로 소리 내서 읽으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 쭉 봐봐. 첫 번째 줄 가로줄, 두 번째 줄 가로줄 이 순서대로 쭉 봐봐. 숫자가 계속 커지고 있어. 이해돼? 숫자, 그치? 그럼 그 표 안에서는 큰 숫자가 소수 부분도 더 크단 얘기야. 뒤로 갈수록 점점점 값이 커지죠. 그쵸? 그치? 큰 숫자가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야. 자, 로그 520, 로그 523의 소수 부분을 찾으려면 표에서 어디를 관찰할까? 5.23 관찰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표를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소수 부분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대답하면 돼. 로그 5.23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 알았지? 로그 523의 소수 부분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니네가 표에서 어디 관찰하겠어? 5.23 관찰하겠지. 그치? 그럼 그게 0. 얼마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로그 5.23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이해돼? 숫자 배열이 똑같은 표에 있는 녀석. 이해됐니? 이해됐니? 숫자 배열이 똑같은 표에 있는 녀석을 관찰하면 돼. 숫자 배열을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특별한 성질은 없어. 숫자의 배열. 자, 다시 그럼 로그 0.0123의 소수 부분 얼마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로그 1.23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치? 그럼 표에서 뭐 표 보고 찾으라고 하면 그때 찾으면 되겠지. 그치? 이해됐니? 이해됐니? 소수 부분은 로그 1.23이야. 이해돼? 너 이거 아까 다 찾아봤어 혹시? 네. 근데 이해가 안 돼? 왜 1.2? 정수 부분 얼마야? 이제 얘 어떻게 바꿀 거야? 로그 1.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직접 다 해봤어. 아까 얘네 내가 찾으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바꾸면 얘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2승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1.23이라고 하지 않겠니? 얘는 표에서 찾을 수 있어 없어? 그것만 얘기해봐. 표에서 찾을 수 있는 값이 몇부터 몇까지야? 1.00부터 9.99까지야. 안 그래? 표에서 네가 표를 봐봐. 직접 봐봐. 표에서 찾을 수 있는 게 1.00부터 9.99까지야. 그치?
그러니까 얘 표에서 찾을 수 있지. 그럼 점 몇몇몇몇 써 있겠지. 소수 부분이 얘지 뭐. 안 그래? 이해돼? 이해돼? 진짜 이해돼? 마이너스. 이게 정수 부분이지 얘는. 네, 그래서. 아니 소수 부분. 내가 그냥 이 숫자 소수 부분 얼마냐고 물어보면 너 0.132라고 하지 않을 거야? 네. 5는요? 무슨 질문이야 이게? 네. 소수 부분이 얼마냐고? 그렇지? 소수 부분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로그 1.232 이렇게 대답하면 되잖아. 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거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 우리 문제 볼까요? 센 센의 213번 볼게요. 센 213번. 자, 213번 로그 60.3 1.78 101 때 로그 x가 마이너스 0.2190. 자, 질문. 요 녀석의 정수 부분이 얼마입니까 지금? 내가 몇 번이라고? 213번 문제에도 써져 있는 거야. 문제를 보면 되잖아. 그치? 예. 정수 부분 얼마야? 0 아니죠. 그쵸? 왜? 자, 봐봐. 항상 마이너스, 봐봐. 1.5는 1 더하기 0.5 이렇게 찢어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하면 돼. 근데 마이너스 1.3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3 이렇게 찢으면 안 돼. 그치? 왜? 아까 내가 소수 부분은 반드시 0 이상 1 미만이어야 된다 그랬어. 정수 부분은 정수만 되면 되는데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이어 있기 때문에 0 이상 1 미만인 숫자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마이너스 2랑 0.7로 봐야 돼. 이걸 좀 빠르게 찾는 방법. 그럼 여기다 1 더하고 여기다 1 빼주면 돼. 알았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얘도 어떻게 관찰을 할 거라고. 얘도 자 보면 얘를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하나 써줘. 이렇게 쓰면 어차피 얘는 빵이니까 없는 값이나 똑같잖아. 그래서 소수 부분을 요만큼을 계산을 해버리는 거지. 이러면 소수 부분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 마이너스 1 플러스 0.7810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그럼 요 녀석의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1, 소수 부분은 0.7810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바로 x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왜? 둘이 소수 부분이 어때? 똑같지. 그치? 소수 부분이 똑같아. 즉 숫자 배열이 똑같아야 돼. 달라지면 안 돼. 그치? 그래 안 그래? 대신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니까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답인 거야. 숫자 배열은 603하고 똑같으면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처음 나오도록 써주면 돼. 문제를 잘못 썼어 내가? 그래 미안해. 문제를 잘못 썼어. 60.4래. 여기도 0.604야. 깜짝이야. 이해됐니? 이해됐니? 자. (211번) 볼게요. 로그 76.1이 두 자리 숫자니까 정수분이 1점 몇몇몇 써있겠죠. 그쵸? 8814래요. 그때 1번 보기는 로그 761, 2번 보기는 로그 7610, 3번 보기는 로그 0.761, 4번 보기는 로그 0.0761, 5번 보기는 로그 0.000761.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은 숫자의 배열은 7, 6, 1 순서니까 소수 부분은 전부 얼마여야 돼? 0.8814여야 돼. 그치? 그러니까 뭐 정수 부분 얼마 있고 0.8814.
얘도 정수 부분 얼마 있고 0.8814. 얘도 마찬가지로 얼마 있고 정수 부분 0.8814. 얘도 정수 부분 얼마 있고 0.8814. 얘도 정수 부분 얼마 있고 0.8814. 자, 몇 자리 숫자? 세 자리 숫자. 정수 부분 얼마? 2. 몇 자리 숫자? 네 자리 숫자. 정수 부분 얼마? 3. 자, 얘는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처음 나오네. 얼마? 마이너스 1. 소수점 아래 하나, 둘, 둘째 자리에서 마이너스 2. 하나, 둘, 셋, 넷, 넷째 자리에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문제 보기는 얘네들이 계산이 돼 있거든. 그래서 계산해서 안 맞는 거 하나 찾아주면 됩니다. 알았죠? 안 맞는 거 하나 찾아주면 돼요. 이해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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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쉬었다 합시다. 50분부터 다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상용로그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 시간이었고요. 사실 지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상용로그 문제를 풀 겁니다. 첫 번째는 자릿수 결정. 몇 자리 숫자인지가 궁금한 거야,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지. 이게 100승. 100번 실제로 곱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를 곱했을 때 얼마나 큰 수인지를 알고 싶으면 첫 번째, 몇 자리인지부터 찾아보자는 거야. 상용로그를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 몇 자리 숫자고 맨 앞자리 숫자는 얼마고 두 번째 숫자는 얼마고 세 번째 숫자는 얼마고 이걸 상용로그를 이용해서 차근차근 다 찾을 수 있거든. 실제로 100번을 곱해보지 않아도 100번 곱하는 것보단 빠를 거 아니야, 그치? 얼마나 큰 숫자겠어. 10번만 곱해도 1024인데 그 1024끼리 10번을 곱할 거잖아,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사람 손으로 계산은 못하는 숫자겠지? 그치, 현우야? 왜 이렇게 뭐 즐거운 일 있어? 왜? 왜? 자, 봅시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결정을, 몇 자리 숫자인지 어떻게 찾냐면 요 녀석의 상용로그 값을 계산을 해보는 거지. 왜 조금 전에 정수 부분이 5면 6자리 숫자였고요, 그쵸? 정수 부분이 8이면 9자리 숫자였고요, 그쵸? 그치? n자리 숫자일 때 정수 부분이 n-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얘의 정수 부분이 얼마인지를 찾으면 문제 얘가 몇 자리 숫자인지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녀석을 계산을 해볼 건데 100 곱하기 로그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로그 2는 상용로그 표에서 찾을 수 있잖아. 2.00 보면 되잖아, 그치? 2.00을 관찰을 해보면 이 녀석이 이제 0.3010이라고 써 있습니다, 표에. 로그 2 값이 0.301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0.3010에다 100 곱하면 얼마야? 30.1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이 녀석은 정수 부분이 30이고 소수 부분이 0.1이라는 거잖아. 이해됐니? 정수 부분이 30이고 소수 부분이 0.1이라는 얘기니까, 즉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이 30이라는 얘기는 얘가 몇 자리 숫자라는 얘기야? 31자리 숫자라는 얘기야. 이렇게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을 관찰을 해보면 몇 자리 숫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니? 이해됐니? 또, 자, 그럼 이번엔 로그 2의 마이너스 20승 정도 해볼까? 엄청 작은 숫자지, 그치? 2의 20승 분의 1 이렇게 되는 숫자니까 1보다 엄청 작은 숫자야, 그치? 그럼 얘를 소수로 표현하면 0.00000 하고 언제부터 딱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기 시작할 건데, 이해돼? 여기까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가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2 해서 이 자리에 그대로 다시 0.301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02 이렇게 되거든.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건 마이너스 6.02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0.0이기 때문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6이고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0이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다 1 빼고 여기다 1 더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랬어, 알았지? 1 빼고 1 더하고 어차피 1 빼고 더하면 상쇄되니까, 그치? 여기다 1 빼면 마이너스 7, 여기다 1 더하면 0.98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즉 정수 부분이 얼마야?
마이너스 7이야.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7이라는 건 요 숫자를 소수로 나타냈을 때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자리에서 처음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치? 아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일 때가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얘기야. 이해됐니? 즉 그럼 자릿수 결정에 대한 기본 개념은 얘가 몇 자리 숫자인지 또는 언제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를 물어보는 상황을 자릿수 결정하는 문제라고 치는 거야. 알았지? 이런 문제들은 뭐 하자는 거야? 상용 로그에 정수 부분을 관찰하자는 거야.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을 관찰을 해보면 얘가 몇 자리 숫자인지 그리고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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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내가 프린트 준 거 하나 좀 볼까요? 프린트. 자, 프린트에 201번 문제 좀 봅시다. 201번. 200번도 하나 볼까요? 200번, 201번 두 문제를 풀어둘게요. RPM 프린트 200번. 여기 자릿수 결정하는 게 센 애는 없습니다. 참고로 알았지? 센 애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어주려고 프린트 뽑아준 거예요. A가 2의 10승이고요. B는 5의 10승이랍니다. 자, 그때 A 세제곱 B는 몇 자리 숫자니? 이거를 물어봐요. 자, A 세제곱 B라는 녀석이 2의 30승 곱하기 5의 10승이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얘가 몇 자리 숫자인지 관찰을 해보기 위해서 뭐 할 거야? 로그를 씌울 거야. 알았지? 즉 나는 로그 2의 30승 곱하기 5의 10승을 관찰을 해볼 거야. 이 값이 얼마인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찢을 수 있겠지. 자, 여기 봐봐. 30 로그 2 더하기 10 로그 5 이렇게 찢을 수 있겠지. 이게 내 진수의 곱은 로그의 덧셈으로 바꿀 수 있고요. 로그 덧셈으로 바꾸고 나서 지수에 있는 건 앞으로 각각 내려버린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문제에 로그 2는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0.3010이라고 주어져 있어. 근데 얘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로그 5 값? 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표 보고 찾으라는 얘기일까? 아니야. 뭘 기억해야 되냐면 로그 5랑 자 로그 2랑 얘들아 로그 5를 더하면 얼마야? 로그 몇이야? 로그 10인데 로그 10은 얼마야? 1이잖아. 따라서 로그 5는 1 빼기 로그 2랑 똑같은 값이야. 그치? 로그 2 이항시키면. 이거를 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문제에서 로그 2만 주어져 있어도 로그 5 값이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 그치? 1에서 0.3010 빼면 되니까 얘가 0.6990 이렇게 나올 거야. 이해됐니? 문제의 로그 2만 가지고 로그 5를 찾을 수 있어요.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만큼 곱하면 9.03 이렇게 되고요. 얘 곱하면 6.99 이렇게 돼서 둘이 더하면 16.02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먹는 건 크게 사실 뭐라 하지 않는데 먹으면서 보는 것과 보면서 먹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해. 알았지? 오케이? 보면서 먹어야지. 그치? 먹으면서 보지 말고. 알았지? 먹는 게 주가 되면 안 되잖아. 그치? 오케이? 자, 정수 부분 얼마야 얘? 16이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 자리 숫자야? 17자리 숫자. 몇 자리 숫자인지 알고 싶으면 상용 로그를 씌워서 정수 부분을 관찰을 하자 이거야. 이해됐니? 이해됐니? 이거 뽑아야 돼요. 표?
아니야, 표 안 보고. 표를 봐야 하는 문제들은, 문제에 얘는 200번 문제 보면 단 로그 2가 0.3010이다 주어져 있지, 그치? 대신에 그 다음 로그 5는 1 빼기 로그 2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0.3010 집어넣어서 찾은 거예요, 알았죠? 문제에서 표를 이용하여 푸세요. 뒤에 있는 상부 표를 이용하여 푸세요. 하는 문제들만 표 보고 풀면 돼요, 알았지? 나머지는 표 보면 안 됩니다. 학교 시험 같은데 표 없어요. 문제에 필요한 값만 딱 문제 아래쪽에 써져 있을 거예요, 알았지? 문제 아래쪽에 써져 있으니까 표 안 보고 푸셔야 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204번 해볼게요. 204번, 201번 말고 204번을 풀어드릴게요. 204번. 자. RPM 프린트 204번입니다. A가 마이너스 3.69래. 그때 A의 20승은 소수점 아래 몇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니 이걸 물어본답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로그 A가 아니라겠지. 로그 A가. 자, 여기도 역시 이 녀석이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지 관찰을 하려면 여기다가 로그를 이렇게 씌워봐야 돼. 알았지? 로그를 씌워보면 이 녀석은 20이 앞으로 내려오니까 20 곱하기 로그 A가 될 거고요. 그럼 20 곱하기 마이너스 3.69 이렇게 되겠지, 그치? 2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73.8 이렇게 되겠네요. 20 곱하면 그치? 그냥 계산한 겁니다. 이 녀석은 마이너스 73, 마이너스 0.8이기 때문에 소수 부분이 마이너스 0.8일 수 없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기다 1 빼주고 1 더해주고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74 플러스 0.2라고 이렇게 써야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서연아 오케이? 여기까지? 자, 정수 부분 얼마야? 서연아? 마이너스 74야. 그럼 얘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 0이 아닌 숫자가 나와? 4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옵니다. 알았죠? 오케이? 답을 소수점 아래 74번째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해됐니?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74라는 건 0점 하고 0이 73개 써져 있고 그 다음 0이 아닌 숫자가 처음 나온다는 얘기 알았지? 74번째 자리에서. 이해돼? 서윤 이해돼? 응. 됐죠? 이게 자릿수 결정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할 거예요. 자, 어디를 지워야 되지? 싹 다 지울게요. 싹 다. 자릿수 결정보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럼 얘가 어떤 숫자가 내가 50짜리 숫자인 걸 찾았어. 어떤 50짜리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맨 앞이 1로 시작할 때랑 맨 앞이 9로 시작할 때랑 숫자 차이가 많이 나잖아. 이건 그렇지. 엄청 많이 나는 거야. 그렇지.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맨 첫 번째 숫자가 뭐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해. 두 번째 숫자도 찾을 수 있고 세 번째 숫자도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자릿수 찾기 중에 제일 쉬운 건 1의 자리 숫자 찾는 거고요. 그렇지? 17에 10승에 1의 자리 숫자 얼마니? 이런 것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어떻게? 17에 1승은 1의 자리 숫자 얼마야? 7이지, 그치? 그럼 17에 제곱은 1의 자리 숫자 얼마야? 7만 곱해보면 돼, 9. 그럼 17의 세제곱은? 여기다가 7만 곱해보면 되죠, 그쵸? 1의 자리 숫자는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고, 그치? 최고 자리 숫자라는 건 맨 앞에 있는 숫자가 얼마니?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상황이에요. 자, 아이고. 그래서 최고 자리 수 찾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조금. 자, 좀 쉬운 숫자로 좀 해볼게. 쉬운 숫자로 뭘로 해보죠? 아까 했던 거 2의 백승 하죠. 2의 백승의 최고 자리 숫자. 즉 2를 100번 곱했을 때 맨 앞에 나오는 숫자는 1, 2, 3, 4, 5, 6, 7, 8, 9 중에 어떤 녀석이니 이걸 찾으랍니다. 역시나 뭐 100번 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여기다 내가 로그를 이렇게 씌워보면 이 녀석이 100 로그 2고요. 얘가 아까 얼마였어? 30.1 이렇게 나와서 정수 부분은 30이고요. 소수 부분은 0.1 이렇게 돼서 정수 부분이 30이기 때문에 몇 자리 숫자야? 31자리 숫자야. 그치?
이것까진 찾았어. 그럼 맨 앞자리 숫자는 어떻게 찾을 거냐? 자, 로그 1이 빵이겠죠, 그쵸? 로그 2가 얼마야? 0.3010이에요. 이건 표에서 보고 찾으면 됩니다. 로그 3은 0.4771이고요. 보통 표에 이렇게 두 개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값이 일단 뭐가 있냐면 로그 4도 찾을 수 있고요. 로그 5도 찾을 수 있고요. 로그 6도 찾을 수 있고요. 로그 7은 못 찾습니다. 로그 8 찾을 수 있고요. 로그 9도 찾을 수 있습니다. 로그 7은 만약에 필요하면 문제에서 주어져 있을 거예요. 로그 7이 0.8553가 그래요.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자주 나오는 몇 개는 외우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건 안 외워지더라고요. 자, 로그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치? 2의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내려와서 2 로그 2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두 배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0.602020. 로그 5는 내가 아까 기억해야 된다 그랬지. 0.6990입니다. 아, 이거 적을 거 없는데 이거 외우라고 써주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알았죠? 자, 로그 6은 다만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지. 이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얘네 둘 더하면 되니까 0.7781 이렇게 됩니다. 로그 8은 3로그 2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죠? 2의 세제곱이니까. 즉 저기 로그 2에다가 3배 한 거. 0.9030. 로그 9는 2 로그 3 이렇게 바꿀 수 있지. 3의 제곱이니까. 그치? 즉 4771에 2배 한 거. 0.8452.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왜 써주냐면 이 소수 부분을 관찰을 하면 오케이? 소수 부분 미안해. 계산 잘못. 9452. 이 소수 부분을 관찰을 하면 봐봐. 0.1이란 녀석은 로그 1보다 크고요. 0이니까 그치? 로그 2보다 작지. 0.3010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여기다가 30씩 더할 거야. 30 더하기 로그 1. 그럼 30.01. 30.1. 여기는 30 더하기 로그 2.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 저 30이 로그 10의 30승이 얘가 30이잖아. 그치? 지금 이 숫자가 30이죠. 그쵸? 더하기 로그 1. 30.1은 로그 2의 100승.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 오른쪽은 얘도 역시 로그 10의 30 플러스 로그 2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자, 그럼 덧셈은 진수끼리 곱하기니까 로그 1 곱하기 일단 이렇게 써볼게. 10의 30승 로그 2의 100승 로그 2 곱하기 10의 30승 이렇게 써놓고 나면 얘네 셋이 이제 비교해봐. 봐봐. 1하고 10의 30승 곱했다는 건 뒤에 0이 30개 붙는 거야. 그치? 그럼 1 하나 0 30개 써져 있으니까 31짜리 숫자지. 그치? 31짜리 숫자 중에 맨 앞이 1이 들어가는 제일 작은 숫자예요. 얘가. 그쵸? 1하고 0만 30개 써져 있으니까 얘는 2하고 0만 30개 써져 있잖아. 그치? 즉 그 둘 사이에 있는 녀석이야. 맨 앞자리 숫자 뭐 써 있겠어? 1. 이해돼? 즉 맨 앞자리 숫자는 이렇게 찾아줘야 돼. 이해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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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더 해볼까요? 하나 더. 자, 로그 A가 뭐 예를 들어 7.5라고 해봅시다. 그때 요 녀석의 최고자리 숫자 얼마니? 자, 요렇게 문제가 나와 있다고 해봅시다. 알았지? 최고자리 숫자. 자, 역시나 내가 요 소수 부분 0.5지, 그치?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0.5. 0.5에서부터. 자, 0.5는 0.4771보다 크니까 로그 3보다 크고요. 그쵸? 그 다음에 0.6020보다 작으니까 로그 4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써놓고 나면 양변에 7씩 더할 거예요. 7 더하기 로그 3. 7.5. 7 더하기 로그 4. 중간에 한 줄 살짝 건너 떠볼게요. 이 녀석이 로그 3 곱하기 10의 7승이고요.
그렇죠? 요 녀석이. 내가 여기서 얘를 하나 이거 한 줄을 건너뛴 겁니다. 지금 한 줄 건너뛴 거고요. 7.5는 로그 A이고요. 얘도 로그 4 곱하기 10의 7승입니다. 이렇게 써지겠지? 그럼 역시 얘랑 얘를 관찰을 할 거야. 정수 부분이 7이니까 8자리 숫자인 거는 뭐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요. 3하고 0이 10개 나와, 7개 나와 있는 숫자고 얘는 4하고 0이 7개 나와 있는 숫자잖아. 그치? A는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숫자니까 맨 앞에는 3으로 시작해야겠지. 그치? 즉, 최고자리 숫자는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이해됐니? 이해돼? 자, 그럼 여기도 일단 최고자리 숫자를 내가 2개 정도 찾아봤는데 이걸 풀려면 뭘 관찰해야 돼? 상용로그의 소수 부분을 관찰해야 돼. 자, 여기까지는 알겠어. 소수 부분을 관찰해야 돼. 그치? 내가 계속 소수 부분에 초점을 맞춰뒀는데 봐봐. 여기가 있잖아. 8로 바뀌어도 여기가 그럼 8로 이렇게 바뀌겠지. 여기가, 그치? 그럼 여기가 8로 바뀌겠지. 근데 최고자리 숫자가 바뀌어, 그럼? 안 바뀌어, 그치? 즉, 이 정수 부분은 자릿수 10이 몇 번 곱해져 있냐 이 차이만 결정하지 맨 앞자리 숫자가 몇인지는 결정하지 않잖아, 그치? 즉, 소수 부분만 잘 관찰하면 되지, 그치? 자, 그럼 여기 있던 3이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어, 그치? 여기 있었어, 그치? 사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줄 아는 친구들은 여기까지만 써보면 얘가 최고자리 숫자여야 된다 정도는 찾을 수 있겠지. 이해돼? 근데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0.5라는 숫자는 로그 3보다 크고 로그 7, 로그 6보다 작다 이렇게 해도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가 이제 6에서 6으로 딱 끝나겠지. 대신에 이렇게 해놓으면 3으로 시작하는 녀석과 6으로 시작하는 녀석 사이에 들어간 녀석이 3일지 4일지 5일지 알아 몰라. 이걸 몰라, 그치? 반드시 연속된 자연수가 들어오게 써줘야 돼. 이해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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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정리를 좀 해서 써주면 내가 로그 x가 n 플러스 알파라고 할 때 이 x의 최고자리 숫자를 관찰을 할 건데 만약에 요 최고자리 숫자가 어떤 k라는 어떤 자연수가 나왔다고 해봐, 알았지? 그럼 반드시 요 알파는 로그 k보다 크고요. 로그 k 플러스 1보다 작다. 요 범위 안에 들어올 거예요. k의 왼쪽에까지는 등호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요 범위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돼. 이걸 찾는 거지. 이 소수 부분이 로그 k와 로그 k 플러스 1 사이에 들어오는 이 k 값을 찾으면 이 k 값이 최고자리 숫자가 된다는 얘기야. 즉 소수 부분만 관찰하면 돼. 정수 부분 크게 중요하지 않아. 몇 자리인지 결정할 거기 때문에. 서현이 이해됐니? 이해됐니? 여기서 이 소수 부분 내가 이거 찾는 과정을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알았지? 이거 찾는 과정을 기억해야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서술형은 그래서 이것만 보고 최고자리 숫자 3이다 이렇게 쓰면 부분 점수 다 깎입니다. 이 과정을 다 써줘야 돼요. 서술형 같은 문제에서는. 자, 소수 부분. 자, 하나 더 해볼까요? 208번 보겠습니다. 프린트에 있는 208번. 자, 최고자리 숫자 얼마인지 구하랍니다. 자, 한번 풀어볼게요. 역시 최고자리 숫자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상용로그를 일단 좀 씌워야 돼요. 상용로그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최고자리 숫자도 찾을 수 있고요. 자, 얘 20 내려오고요. 로그 6 이렇게 써지는데 이제 좀 보이나 모르겠네. 로그 6은 있잖아. 얘랑 더해야 나오는 값이야. 그치? 더해야 로그 6이 나오죠. 로그 2랑 로그 3을. 그치? 서연아, 그럼 로그 6 값은 얼마야? 로그 6은 몇이야 지금 값이? 0.778 1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치? 이해됐니? 로그 2랑 로그 3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다 20을 곱하면 이거 얼마야? 15.3
5, 6, 2 뭐 이렇게 되나요? 15.56이 맞나 모르겠다. 맞나? 맞게 한 거 같지, 그치? 계산. 자, 그럼 뭐만 관찰할 거야? 이 소수 부분만 관찰을 할 거야. 왜? 얘는 어차피 자릿수를 결정하는 녀석이지 맨 앞자리 숫자가 몇인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0.562 앞뒤로 들어오는 로그 자연수를 찾을 거야. 한 자리 숫자. 자, 로그 3보다는 확실히 크네. 자, 로그 4를 계산해 볼까요? 로그 4. 로그 4는 2 로그 2이기 때문에 그 둘은 다음부터 그 얼음 들어가 있는 음료수는 마시지 맙시다. 알았죠? 알았지? 그 얼음 들어가 있는 음료수 한 번 더 마시면 집에 더 전화한다. 내가 알았지? 자, 그 얼음 먹느라 정신이 없네. 자, 0.6020 요렇게 써 있어요. 그쵸? 써 있는 건 아니고 찾을 수 있죠? 2에다 로그 2 곱하면, 그치? 그러면 0.56이라는 녀석이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네. 즉 로그 3보다는 크고요. 로그 4보단 작다 찾을 수 있지, 그치? 그럼 최고 자리 숫자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된다고.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자, 이걸 찾아야 돼, 직접. 자,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최고 자리 숫자. 아이고. 뭐 마지막 유형 하나만 더 배우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만약에 문제에서 두 번째 자리 숫자를 찾으라고 하면 이거 보통 상용로그 표 보고 찾으라고 하거든. 상용로그 표를 보면 두 번째 자리 숫자도 찾을 수 있어요. 요 녀석에. 두 번째 자리 숫자 어떻게 찾냐면 이거 하나만 좀 보여줄게. 문제에 안 나와. 두 번째 자리 숫자 찾는 게 문제에 안 나오는데 상용로그 표에서 이것만 찾아봐. 0.562 앞뒤로 들어오는 그 연속된 두 개 찾아. 0.562 앞뒤로 0.562가 0.5611하고 0.5623 사이에 있는 로그 3.64 로그 3.65 이렇게 되겠지, 그치?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야, 표 보면. 이해돼? 그러니까 요 녀석도 얘보단 크고 얘보단 작은 숫자니까 요 녀석이 로그 3.64 얼마 이렇게 가는 숫자일 거야, 그치? 즉 두 번째 자리 숫자는 얼마란 얘기야? 6이란 얘기야. 어차피 정수분 바뀌면 소숫자 위치만 바뀌는 거니까. 세 번째 자리는 4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까지 상용로그 표를 보면 좀 찾을 수 있고요. 사실 상용로그 표가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 소수점 둘째 자리만 찾을 수 있는 표가 나와 있는데 원래 소수점 넷째 자리, 다섯째 자리까지 찾을 수 있게끔 표가 원래 표는 더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은 거기까지는 배우지 않는 거야. 더 있어. 계속 있어. 모든 자리를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게끔 표가 원래 있는데 그건 고등교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그치? 자, 최고 자리 숫자 찾고요. 이런 거 시험 문제에 전부 다 하나씩은 내가 골고루 다 낼 겁니다. 알았지? 오케이. 자, 다음은 아이고.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가 수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고3들 모의고사에서는. 왜? 어렵게 낼 수 있거든. 엄청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블랙라벨에만 봐도 이 파트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잖아. 처음 본 애가 이거를 맞추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센 RPM 우리가 오늘 배울 건 그런 문제들이 아주 기초가 되는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만 좀 배워볼 겁니다. 딱 두 가지만. 문제를 풀다가 이런 표현이 나와 있을 거예요. 로그. 어떤 로그가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같다. 라는 표현을 또는 로그 A와 로그 B의 소수
부분 합이 1이다. 이 둘 중에 한 가지 표현이 들어가 있는 문제만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소수 부분이 같다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라는 표현. 자,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건 뭐라고 기억을 하면 되냐면 두 개를 빼면 정수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했습니다. 빼는 순서는 상관없어. 어차피 소수 부분 같으니까. 순서는 로그 B에서 로그 A 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소수 부분이 같다는 어떻게, 소수 부분이 합이 1이다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두 녀석을 더했을 때 정수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되게 간단한 거야. 봐봐. 로그 A. 로그 A의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하고요.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내가 해볼게요. 로그 B도 정수 부분은 무언가 있을 거니까 정수 있고요.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하면 둘 다 알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내가 그냥 두 녀석이 같으니까 빼면 뭐만 남아? N-N만 남을 거고 정수 빼기 정수가 될 거니까 결과가 무조건 정수일 거야. 그치? 이해됐니? 마찬가지로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는 건 로그 A가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있으면 로그 B는 N 플러스 소수 부분이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있어야 합이 1이 될 거 아니야. 그치? 이해됐니? 합이 1이 될 거고요. 그럼 두 녀석을 더했을 때 다른 정수 부분 다 더했을 때 N 플러스 M 플러스 1이 될 거여서 정수 더하기 1이니까 무조건 정수겠죠. 그쵸? 이렇게 문제를 풀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요런 문구에 요런 표현들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자, 어디 보니 프린트에서 자, 유형 19 214번 문제 있네요. 214번 문제랑 내가 저 다음에 217번이랑 이렇게 두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M 프린트. 자, X가 10보다 크고요. 100보다 작답니다. 그때 로그 X와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대요. 읽었으면 어떻게 하자고? 빼면 정수이다. 이렇게 하자고요. 오케이? 소수 부분이 같다라고 봤으니까 빼면 정수네. 근데 로그 X 빼기 X분의 1은 X의 몇 승이야? 마이너스 1승이지. 그치? 그럼 이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내려오면서 플러스 되겠지. 그치? 보여? 그럼 2 로그 X. 자, 얘가 정수가 돼야겠지. 그치? 자, 잘 봐봐. 얘가 정수가 돼야 된대. 자, 로그 X는 X가 10보다 크고 100보다 작으니까 로그 10보다 크고요. 로그 100보다 작을 겁니다. 이해됐니? 로그 10은 얼만데? 1이고요. 로그 100은 얼만데? 2. 이거 찾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럼 나는 2로그 X를 관찰하는 거니까 2씩 곱합니다. 그치? 그럼 2로그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나오니까 얘가 정수가 돼야 되는데 될 수 있는 정수가 뭐밖에 없어? 3밖에 없어. 그치? 이렇게. 이해됐니? 될 수 있는 정수가 딱 3밖에 없어. 이해돼? 이해돼? 그럼 로그 X가 얼마야? 2분의 3이겠지. 그치? 여기 잘 봐. X가 얼마냐면 10의 2분의 3승이 들어가야 돼. 그치? 그래야지만 로그 10의 2분의 3승 이렇게 들어가야 얘가 내려가서 2분의 3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X가 10의 2분의 3승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내가 찾는 X 값은 요 딱으로 생겼어요. X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떻게 여러 개가 나오지? 만약에 문제가 요렇게 주어져 있었어. 그럼 여기가 3으로 시작했겠지. 그치? 그럼 여기가 2배 했으니까 6이 됐겠지. 그치? 그럼 2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거니까 3, 4, 5가 더 있겠지. 그치? 그럼 X가 2분의 3 말고도 2도 있고 2분의 5도 있겠지. 그치? 그럼 그때 X는 10의 2승도 있고요. 그때 10의 2분의 5승도 있겠지. 답이 이렇게 3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X의 범위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해됐니? 그럼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다 가능한 X 값을 다 곱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를 다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면 되지. 그치? 둘이 더하면 4고요. 5, 6이니까 10에 둘이 더하면 2의 8승 4, 10의 6승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렇지? 다 곱하면. 이해됐니? 이런 식으로 문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217번입니다. 자, 그대로 다 지우고 217번. 자, 문제에 로그 x의 정수 부분이 2이고 로그 x가 2 플러스 알파이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문제가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이 합이 1이랍니다. 소수 부분의 합이 1일 때 어떻게 하자고? 더한 게 정수 2입니다. 이렇게 보자고요. 이해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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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참고로 알파는 소수 부분이기 때문에 알파는 0 이상 1 미만인 숫자여야겠지, 그치? 아니, 알파는 0 초과 1 미만인 숫자여야 됩니다. 아니야, 소수 부분끼리 더할 건데 소수 부분이 0이야. 생각해야 하네? 안 합니다, 그치? 이해돼? 아니, 선생님, 얘가 0이고 얘가 1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소수 부분이 1이겠어, 혼자? 불가능하지, 그치? 소수 부분이 1보다 작으니까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일 때는 소수 부분은 0은 아니어야 돼, 무조건. 알았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렇잖아. 0 이상 1 미만, 0 이상 1 미만인 숫자가 있는데 둘이 합쳐서 1이래. 근데 하나가 0일 수 있냐, 이거지. 없잖아. 나머지 하나 혼자 1일 수 없으니까, 그치? 이해됐어요? 그래서 0은 제외해 주는 겁니다. 자, 더하면 정수이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봐봐. 이 녀석도 로그 x 플러스 얘가 2분의 1 로그 x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녀석은 2분의 3 로그 x겠지,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2분의 3 로그 x가 2분의 3 괄호 2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치? 2 플러스 알파가 여기가 3 플러스 2분의 3 알파지. 이거 찾을 수 있나? 얘가 정수가 되는 알파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어? 알파 3분의 2 들어가면 되지. 그치? 3분의 2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야 정수. 대신 0과 1 사이 숫자 중에 골라줘야 돼. 알았지? 오케이? 0과 1 사이 숫자 중에. 그래서 알파가 3분의 2. 알파 3분의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4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정수 나오잖아. 그치? 자, 그럼 알파가 3분의 2라는 얘기는 여기서 로그 x 값이 얘가 3분의 얼마란 얘기지? 3분의 6, 3분의 8이란 얘기야. 그치? 그럼 내가 찾는 x 값은 10의 3분의 8승이란 얘기야. 이해됐나요? 우리 문제에서 로그 x의 소수 부분은 물어봤으니까 그냥 얘가 답이네. 우리 문제는 3분의 2가 답이야. 자, 이렇게 풀기 조금 힘들어. 아까처럼 부등식으로 나와 있으면 찾기가 좀 쉽지, 그치? 그래 안 그래? 방금 전 문제는 몇보다 크고 몇보다 작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좀 풀기가 쉽지 않아, 그치?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이런 방법 말고 부등식으로 바꿔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자, 어떻게? 정수 부분이 2래잖아, 그치? 2점 얼마여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 풀이 시작이 2보다 크고 로그 x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놓고 문제 풀이를 시작하는 거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똑같이 나와야 돼. 얘가 정수니까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양변에 2분의 3씩 곱해줍니다. 3보다 크고요. 그럼 2분의 3 로그 x가 여기다 2분의 3 곱하면 2분의 9보다 작아야 돼,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얘가 정수가 돼야 된다며. 얘는 3이고 얘는 4.5잖아. 가능한 정수값이 얼마야? 4야, 그치? 이해돼? 그럼 이 값이 4가 돼야 되니까 로그 x가 얼마란 얘기야? 3분의 8이라는 얘기야, 그치? 근데 로그 x가 이제 2 플러스 알파니까 여기서 이제 알파가 얼마가 나온다는 거야? 3분의 2가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부등식으로. 정수 부분이 2이다라는 말은 2와 3 사이 숫자예요. 2점 얼마여야 되니까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놓고 풀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 얘가 0도 되니까, 그치?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등호를 써줘야 하는 게 맞는데 정수 부분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런 표현은 소수 부분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소수 부분이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등호를 빼주는 겁니다. 알았지? 오케이? 이해됐죠? 이해됐죠? 이런 식의 풀이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어려운 건 거의 다 끝났어요. 상응 로그 파트에서.
지금 프린트 보면 유형 21의 상용 로그의 실생활의 활용이 있는데 이 상용 로그 실생활의 활용은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유형이 활용입니다. 나는 활용 문제를 원래는 보통 고등학생들은 단 한 문제도 안 풀어줘요. 질문에도 안 풀어줍니다. 네가 그냥 다시 풀릴 때까지 풀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거 처음 배우는 애들도 많으니까 그러면 오늘 집에 가면서 막 시발시발 하면서 집에 가겠지 그치 선생 나쁜 새끼 막 알려주지도 않고 막 이러면서 갈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중에 하나 골라서 풀어줄게요. 이 중에 뭐가 제일 어려워 보이냐? 221번 문제가 제일 어려워 보이네요. 222번은 되게 쉽습니다. 진짜 엄청 무지막지하게 쉬워요. 자, 활용은 뭐 따로 알려줄 것도 없어요. 그냥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로그만 적용시켜서 문제 풀면 됩니다. 뭐 그냥 그 정도. 대신에 우리 중학교 때 무슨 뭐 30% 증가, 뭐 15% 감소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아무것도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그거는 상용 로그를 못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증가 감소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요거부터 해볼까? 비율의 증가 감소. 만약에 A1, 우리 돈으로 합시다. 돈이 제일 좋으니까. 어떤 물건이 A1이었어. A1짜리 물건을 X%를 증가를 시킨답니다. 이거 식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중학교 수업이야. 지금 이건 중학교 수업인 거야. A1을 X% 증가하면 식을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누가 한번 대답 좀 해봐. 누가 뭐 틀린다고 잡아가? 그냥 1,000원에. 빨리 누가 생각 좀 해봐. 잠깐만. 이거 마탱이가 가가지고. 좀 다시 연결 좀 하고. 왜 안 될까? 됐다. A1 X% 증가 뭐야? 자, 좀 쉬운 예로 들어볼까? 자, 1,000원짜리 물건 10% 증가했어요. 얼마 됐어요? 100원이요. 있어요, 혹시? 자, 얼마 됐어? 1,100원. 니네가 머릿속에서 어떻게 계산해서 1,100원이 나온 거야? 자, 두 번째 질문. 그럼 1,100원짜리 물건 10% 증가했습니다. 그치? 뭐 어떻게 계산했어? 뭐랑 더했지? 뭐랑 더했어, 지금? 1,100원이랑 뭐 더했어? 아니, 지금, 그치? 110원 더했잖아. 그치? 110원은 어떻게 나온 거야? 1,100원에다가 10분의 1 곱한 거지. 그치? 10분의 1 왜 곱했어? 100분의 10을 곱한 거야. 왜? 10%니까. 이해됐니? 즉, A1의 X% 증가는 A에다가 뭘 더해줄 거야? 뭘? A에다가 100분의 X를 곱한 값을. 그치? 이해돼? A로 묶어볼까? A, 괄호 1 플러스 100분의 X.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럼 A1의 X%씩 N번 증가. 10% 올리고 그 다음 또 10% 올리고 또 10% 올리고. 자, 우리 봐봐. 비율의 증가가 반복이 되면 계속 100원씩 늘어나지 않았잖아. 그치? 아까 1,000원짜리를 10% 증가하면 1,100원, 그 다음 1,200원. 이게 아니잖아. 그치? 증가하는 금액이 계속 바뀌지. 그치? 이거 왜 계속 바뀌냐? 한 번 증가해서 이만큼이 됐다? 그럼 요 물건을 두 번째 다시 요 가격을 다시 X% 증가하는 거지. 그치? 그럼 요 가격에다가 요 가격에 100분의 X를 다시 더해주는 거야. 그치? 그치? 이게 지금 원래 가격이 된 거니까 이 가격에 100분의 X를 더해주는 거니까 A 플러스 1 플러스 100분의 X로 묶을 수 있어요. 얘랑 얘로 묶는 거지. 그럼 뭐 남아? 앞에 괄호 1 남고 뒤에 괄호 100분의 X 남아. 결국 똑같은 게 두 번 나와요. 이해됐니? 즉 비율의 증가 감소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무언가가 곱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오케이? 무언가가 곱해지는 겁니다. 곱하기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2 곱하기 3하는 3 곱하기 2하는 똑같지. 그래서 어떤 물건 가격이 10% 올린 다음에 그걸 그 다음 20% 올렸어. 그렇게 하나 20% 먼저 올리고 그 다음 10% 올리나 계산이 똑같아요. 곱하기니까 순서가 상관없어요. 즉 X%씩 N번 증가는 A 괄호 1 플러스 100분의 X를 N번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됐니? 이해됐니? 이 정도는 우리가 사실 이 정도는 중학교 때 정리가 좀 하고 넘어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치? 자. 아직 이런 거 언제 배워? 중학교 때 지수 법칙 이런 거 활용하면서 안 배우나? 안 배우나? 중학생 때 이런 거? 안 배우나? 안 배우나? 그 선생들이 다 안 알려줘서 그래, 그치? 이런 거 중학생 때 배우고 가야 돼. 고등학생 때도 안 알려주거든, 아무도 이런 걸. 이걸 누가 알려줘?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개념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만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개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학교 교과서에 이런 게 안 나와 있어. 근데 절대값 기호 뭔지 알지? 그치? 2차 함수도 뭔지 알지? 그러니까 학교 교과서에서는 애들은 그냥 이런 건 당연히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절대값도 알고 함수도 아니까 두 가지 개념 같이 적용시켜야겠지. 그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 어디서 배워요? 수학하에서. 정석책 같은 경우는, 쌤 같은 경우는 수학하 책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엔 A1을, 그럼 X%를 감소시키는 것은 A 괄호 1 마이너스 100분의 X가 곱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알았죠? 마찬가지로 A1을 X%씩 N회 감소시켜요. A 1 마이너스 100분의 X가 N번 곱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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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해하고 말고 없어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철광석을 생산한대요. 철광석을. RPM 프린트. 자, 생산 방향, 사업 방향에 맞도록 회사를 운영하는데 몇 %씩 채굴량을 증가시켜야 하냐.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시키고요. 10년 후에 채굴량이 올해의 2배가 되도록 한대. 즉, 처음 채굴량은 A라고 할게요. 1년에 일정한 비율씩 증가하는데 그 비율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1년에 X씩 증가한다고 해봐. 알았지? 비율을. 그럼 이 매년 X씩 곱해 나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10년 동안 이렇게 X를 곱하면 이게 처음 채굴량의 몇 배가 돼야 된대? 2배가 돼야 된대. 지금 이런 얘기야. 이해됐니? 그치? 그치? 일정한 비율로 곱해진대. 매년 X, 비율이 증가한다는 건 무언가가 곱해진다는 얘기야. 그치? 매년 X씩 이렇게 X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하면 10번 곱하면 2배 늘어난다. 이해돼?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A는 채굴량이었으니까 양수고 나눠도 상관없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는 그럼 X의 10승 2가 되는 이 X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자. 이거 어떻게 찾을 거야? 상용 로그를 씌울 거야. 이런 거 하려고 있는 거야. 왜? 엄청 작은 숫자일 거잖아. 10번 거듭 곱해서 2가 되는 숫자인데. 그치? 이걸 어떤 숫자인지 찾을 거야. 양변에 이렇게 상용 로그를 씌웁니다. 10승은 앞으로 내려올 것이고요. 로그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 로그 2 값 주어져 있지. 얼마라고? 0점 문제는 이거 표 보고 그러니까 다 풀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야. 이 문제에 로그 2가 0.3으로 계산하라고 그냥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문제를 보고. 자, 그럼 얘가 0.3이네요. 자, 그럼 질문. 로그 x는 지금 얼마입니까? 0.03이겠지? 양변 10으로 나누면. 그치? 근데 문제에 이런 것도 주어져 있다. 로그 1.07이 0.03이라고도 주어져 있어요. 오씨, 0.03, 0.03 보여? 그러니까 x가 얼마라는 거야? 1.07이라는 거야. 1.07씩 곱한다를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 뭘 곱하는 거야? 1 플러스 100분의 7을 곱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인 거야? 7%씩 증가를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쵸? 뭐 요런 문제들이 활용해서 나옵니다. 222번은 공식이 하나 주어져 있지. D는 10로그 I분의 P. 이런 공식이 주어져 있는 문제들이 되게 쉬운 문제들입니다. 왜? 잘 읽고 어디에다 대입해야 되는지만 읽으면 문제가 풀려요. 공식은 주어져 있으니까. 알았지? 자, 여기까지 하면 RPM 프린트는 다 끝났고요. 센 C단계에서 내가 몇 문제를 골라서 풀어주고 집에 갑시다. 시간 딱 맞네. 좋네. 아주 그냥. 자, 2단원 C단계 센. 여기 그 상용 로그 B단계에 있는 상용 로그 문제는 우리 RPM 프린트랑 전부 다 겹치기 때문에 RPM 프린트 먼저 다 풀고 센 B단계 풀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활용 문제가 양이 좀 많네요. 자, 일단
숙제로 풀어드릴 문제를 좀 골라드릴게요. 숙제로 이거 해와라 하는 문제가 27번, 28번, 31번, 37번. 다음 페이지. 문제를 좀 줄여야 돼. 왜냐면 너무 어렵거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요. 243번. 자, 241번. 만 합시다. 그리고 내가 오늘 풀어드릴 문제는 228하고 231번인데요. 228과 31을 숙제로 고른 이유는 쉬워서 고른 건 아니고 28번은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문제에서 내가 사전에 한번 풀어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학생이 처음 본 문제가, 처음 본 학생이 이거를 풀어서 맞추는 건 내 생각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유, 나 맞출 수도 있네. 선생님이 나 무시하네. 그러지 않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5%예요, 진짜. 아니, 풀 수도 있는데 그럼 뭐 그냥 듣지 말고 집에 가요, 그냥. 자, 228번.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자연수 m과 n은 자연수인데 1보단 크답니다. 이렇게 쓸게요. 부등으로. 그때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 다음 조건 두 개를 만족시키는. 자, m과 n의 곱은 200보다 작아야 하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200보다 작아야 하고요. 로그 m의 n. 얘가 유리수가 돼야 된답니다. 호호.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분수, 그치?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 그치? 그럼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은 얘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이해됐니? 여기서 PQ는 자연수라고 할 겁니다. 왜 정수로 안 하고 자연수라고 하냐? 정수로 안 하고 자연수라고 하냐? 그냥 정수라고 할게요. 왜? 정수도 되겠네. n이 n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건 딱 크게 없네. 정수예요, 정수. 자, 그럼 얘를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밑을 바꿀 겁니다. 어떻게? 뭐 밑을 몇으로 맞춰도 상관없거든. 나는 그냥 편하게 2로 할게요. 알았지? 뭐 상응 로그로 해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요렇게.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띠링띠링 곱합니다. P 곱하기 로그 2의 n 이랑 Q 곱하기 로그 2의 m 이렇게 바꿔주는 거지. 그러면 얘를 다시 지수로 이렇게 올릴 수 있겠지. 얘를 지수로 이렇게. 그럼 로그 2의 n의 p승 로그 2의 m의 q승 요렇게 바꿀 수 있겠지. 이해됐니? 이해됐니? 즉 오늘 양변 로그 2, 로그 2 똑같이 써져 있으니까 n의 p승이랑 m의 q승이 똑같다. 이렇게 써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때 n과 m을 그리고 곱했을 때 200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두 개를 곱한 게.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200 말고 2의 거듭 제곱 같은 거 뭐 예를 들어 2의 8승을 예로 들어보면 2의 8승은 있잖아. 4의 뭐 4승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그치? 지수 법칙으로 써보면. 아니면 뭐 4의 뭐 미친 4의 제곱. 그 다음에 4의 4승 맞구나. 자, 그다음 16의 제곱 뭐 이런 걸로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 그치?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꼴로 봐봐. 얘가 2의 8승이랑 뭐 예를 들어
16의 제곱이랑 이렇게 똑같다고 주어져 있으면 얘를 n, 얘를 m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 아니야, 그치? 이해돼? 2, 16 이렇게 보면 실제로 집어넣어 보면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로그 16의 2 이거 계산하면 4분의 1 나오거든. 유리수가 된단 말이야. 이해돼? 이해돼? 그리고 그럼 얘가 2고 얘가 16이니까 둘이 곱했을 때 200보다 작니? 뭐 이렇게 물어봐도 성립하겠지, 그치? 즉 소인수분했을 때 같은 소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유리수가 된다. 이런 정보를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니?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해돼? 지금 얘가 유리수가 되기 위해선 요런 꼴을 만족해야 되는데 요런 꼴을 만족시킨다는 게 이렇게 똑같은 소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지만 뭐 아니면 여기가 뭐 4의 4승 해서 얘를 4, 얘를 16 아니면 위치 바꿔서 16, 4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거든. 이해돼? 지금 얘가 m값이 n값이 4고요. n값이 16이다. 이러면 저기다 집어넣으면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야. 또는 위치를 바꿔서 얘가 16이고 얘가 4다. 이렇게 해도 유리수가 된다 이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소인수분 했을 때 지수가 밑이 똑같은 거듭제곱 이런 걸 유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밑이 2인 것부터 차근차근 찾아줍니다. 자, 밑이 2인 것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그럼 2, 4, 8, 16, 32, 64, 128은 안 써도 되는데 한번 써볼게요. 여기까지만. 자, 이 중에 하나를 m, 하나를 n이라고 고르면 된다는 얘기거든. 이해돼? 이해돼? 그러니까 순서상이 m값이 2가 들어오고 n값에 4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로그 4의 2 이렇게 쓰면 얘가 유리수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4는 2의 제곱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요. 뭐 그럼 2, 8 이런 것도 들어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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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6도 된다는 얘기야. 46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여기들 가지고 두 개를 골라서 만든 순서상은 어쨌든 다 돼. 곱이 200만 안 넘는다면. 자, 그럼 곱이 200을 넘지 않는 선에서 맨 앞이 2가 써져 있을 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1보다 큰 그리고 문제에서 서로 다른 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똑같은 거 고르면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건 4, 8, 16, 32, 64 몇 개? 다섯 개, 그치? 4, 8, 16, 32 다섯 개. 다섯 개인데 곱하기 2는 해줘야 돼요. 왜 곱하기 2 해주냐? 뒤에가 2일 때 또 똑같이 5개 있을 거니까, 그치? 이때도 똑같이 있어서 총 10개 있습니다. 이해돼? 이해돼? 2가 반드시 하나 들어와 있을 때. 자, 4가 들어와 있을 때 어떻게 셀까요? 4일 때 여기에 몇 개 들어올 수 있어야 할 때 2를 포함시켜주면 안 됩니다. 왜? 2 포함시킨 건 여기서 셌으니까, 그치? 4가 작은 숫자일 때를 기준으로. 둘이 돼, 안 돼? 돼, 안 돼? 이거 돼, 안 돼? 얘는 안 돼, 그치? 몇 개? 4개. 그럼 위치 바꾼 것도 똑같이 4개에서 몇 개? 8개. 이해됐니? 이해됐니? 다음. 뭐 해야 돼? 8. 8, 버시기. 뭐, 8 이렇게 생긴 거. 자, 8은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는 안 되죠, 그쵸?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요. 여기도 한 개. 그럼 2의 거듭제곱은 사실 다 찾은 거야, 이제, 그치? 그 다음 뭘로 넘어가겠어? 3의 거듭제곱. 4의 거듭제곱은 할 필요 없죠. 왜? 4는 어차피 2의 제곱이니까 이 안에 다 있는 거야, 그치? 5, 6, 7, 8, 땡땡땡 다 안 될 때까지 해보면 됩니다. 안 될 때까지. 자, 그 고등과정에서 케이스를 나누는 문제들은 케이스를 수능에서 수능 기준으로 얘기할게. 케이스를 제일 많이 나눈 때가 8개로 나눠서 풉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8개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3도 볼까요? 3, 9, 27, 얼마야? 81. 그 다음이 바로 234니까 쓸 필요 없지, 그치? 자, 3으로 시작한 녀석은 얘네 둘밖에 안 돼, 그치? 몇 개? 2개. 위치 교환한 것도 2개 있을 거야. 위치 교환한 거 따라 안 쓸게요. 알았죠? 마찬가지로 9로 시작한 녀석은 9, 27 하면은 안 되죠. 이미 여기서, 그치? 이해돼? 9랑 27 이미 243이야. 그쵸? 이미 200을 넘어가니까, 즉, 4개가 끝입니다. 지금 몇 개 나왔어? 지금 10개, 두 번째 8개, 그 다음 2개, 그 다음 4개.
여기가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에서 찾은 거야. 그치? 4의 거듭제곱 패스하고 5, 25, 125. 얘도 이렇게 둘이밖에 안 돼. 그치? 이렇게 둘이니까 5, 25랑 25 해서 위치 바꿔서 2개. 6일 때도 6, 36밖에 안 돼. 그치? 7, 37. 7, 49. 안 돼. 그치? 얘도 안 되네. 그치? 216 넘어가니까. 다 찾았네요. 끝입니다. 몇 개야? 10개, 20개, 26개가 답입니다. 뭐 2개 보기 없네? 뭐 개수 잘못 셌나? 3하고 27, 81. 3하고 9, 27. 어디 개수 잘못 셌다, 지금? 네, 네. 여기? 여기가 3개야? 여기 3개야? 3개? 그럼 여기 6. 어이씨,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러면 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셌어요. 자. 다음은 231번입니다. 이런 문제를 시험에 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내가 우리 다음 시간에 볼 시험에 이런 문제 안 내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231번. 자, 자연수 K에 대하여 AK가 0 또는 1이라는 건 A1, A2, A3, A4 이 모든 숫자들이 0 아니면 1이란 얘기야. 그리고 우리 문제에 로그 5의 2가 2분의 A1 2의 제곱분의 A2 2의 세제곱분의 A3 2의 4제곱분의 A4 이렇게 점점점 한다는 게 무한대로 끝없이 써져 있다는 얘기 알았지? 자, 이럴 때 처음 3개 A1, A2, A3의 값을 찾으세요가 문제입니다. 자, 양변에 2를 곱할 겁니다. 좌변은 2 로그 5의 2고요. 자, 우변 잘 봐. 맨 앞에 A1 혼자 떨어지고요. 두 번째 거는 2분의 A2로 바뀌고요. 세 번째 거는 2의 제곱분의 A2로 바뀌고 A3로 바뀌고요. 그 다음 거는 2의 4제곱분의 A4로 바뀝니다. 아이고. 자, 봐봐. 얘는 0 아니면 2분의 1입니다. 그치? 얘는 0 아니면 4분의 1이죠. 지금 그치? 왜? 얘가 0이거나 1이거나니까 전체 숫자는 0 아니면 4분의 1. 그치? 얘는 0 아니면 8분의 1 뭐 이런 식이야. 그치? 즉 1보다 택도 없이 작은 양수들이야.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녀석이. 그치? 자. 근데 지금 무조건 다 양수인데 음수는 아니잖아. 일단. 그치? 음수는 아니고 확정이지. 자. 요 녀석은 로그 5의 4지. 질문. 1보다 커 작아? 1보다 커 작아? 작지. 자, 그럼 질문. 요 녀석이 0이냐 1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물어보면 뭘 골라야겠어? 0을 골라야겠지. 그치? A1은 0인 거야. 그래서 A1 0은 그럼 지워도 되겠지. 안 써도 되겠지. 그치? 0이니까. 자, 그 상태로 또 주어진 식에 니네 줄은 여기 밑에다 이었으면 돼. 그 주어진 첫 번째 주어진 식에 또다시 2를 곱합니다. 저 식에다가 2를 곱하면 2 로그 5의 4인데 걔는 A2 플러스 2분의 A3 플러스 2의 제곱분의 A4 뭐 점점점 이렇게 가고 있을 거야. 근데 이 녀석은 지수 올라가면 2 로그 5의 16이죠. 8이 아니고 4의 제곱이 되니까. 그치? 자, 로그 5의 16은 이제 1보다 커 작아? 큰 숫자지. 그치? 근데 얘는 0 아니면 2분의 1, 0 아니면 4분의 1, 0 아니면 8분의 1, 즉 0. 얼마밖에 안 되는 숫자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1보다 큰 숫자인데 얘가 0이냐 1이냐 고르라고 하면 뭘 골라야 돼? 1이어야 되겠지. 이 숫자는 1이어야 됩니다. A2는. 자, 그 다음 또 그럼 주어진 식에 마지막 한 번만 더 하면 돼. 곱하기 2를 다시 합니다. 자, 2 곱하면 2 로그 5에 16인데 여기 잘 봐. 여기 1에다도 2를 곱해야죠. 2 플러스 A3 더하기 2분의 A4 더하기 점점점점점 요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봐봐. 여기가 로그 5에 16의 제곱입니다. 16의 제곱이 256이에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알았지? 16의 제곱은 256이고요. 봐봐. 로그 5에 125가 5의 세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3이야.
그 다음 여기다 5 한 번 더 곱하면 625 되거든. 얘가 5의 4승이니까 얘가 4야. 그치? 즉 256은 3점 얼마지. 그치? 즉 얘가 2야. 오케이? 그럼 여기가 아직 1점 얼마는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0이냐 1이냐 물어보면 얼마라고 해야 돼? 1이라고 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찾다 보면 사실 밤새 끝없이 다 찾을 수 있어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오케이? 이러면 오늘 문제 끝. 자, 다른 숙제들은 뭐 다른 C단계는 몇 개 없고요. 합니다. 할만하고요. 오늘 숙제 요 프린트 그 다음 센 B단계 남은 거랑 센 C단계 골라준 거랑 요만큼이 숙제고요. 다음 수업 시작 때 숙제 검사를 하자마자 숙제 검사가 끝나자마자 시험부터 볼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